자전거를 타고 한 달 동안 달린 끝에 지리산 천왕봉에 도착했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영상에는 그동안의 모든 기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포장도로 중 가장 높은 곳이다. 난생 처음으로 이런 도로를 가야 된대요. 보통 고개가 아닙니다. 이상용 배터리를 꺼내서 썼습니다. 이런 길입니다. 제 발 밑에 있어요. 고무가 다 떨어져 나갔어요. 천리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좀 얻어먹고 있어요. 이번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백두대간을 탐험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의미 있고 즐거운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1인 제작자로서 이렇게 거대한 프로젝트를 한다는 게 가끔은 너무나 힘이 들곤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눌러주시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이 우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험왕별이 채널의 미래는 여러분들의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장기간의 자전거 여행을 위해 가장 먼저 자전거를 튜닝했습니다. 그리곤 한밤중에 무작정 집을 나섰죠. 그렇게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가을의 막바지였죠. 막상 집을 나왔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야 될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설악산 진부령에서 출발하지만 저는 우리나라 최북단인 고성에서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늘이 내린 살아 숨쉬는 땅 강원도 도착. 안녕하세요. 가을철 강원도는 단풍으로 한창이었습니다. 역시 인생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아름다운 시골길을 지나 페달을 밟고 또 밟다 보니 어느새 진부령에 도착했습니다. 와, 엄청납니다. 와. 붉은 빛으로 장식된 설악산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이쪽으로 와서 이대로 갔어요. 백두대간 종주를 하는데 2년이 걸렸대요. 근데 저는 한 달 만에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통일 전망대까지 갈 겁니다. 동해안 종주길을 따라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명태축제 기획상품입니다. 고성에 도착하니 명태축제가 한창이었습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재밌어요. 애국가 나올 때 나오는 그 일출의 한 장면 같습니다. 화진포에서 본 일출은 너무나 감동적이었죠. 그렇게 북쪽으로 향하다 보니 어느새 고성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로는 통일전망대를 둘러볼 수 없었습니다. 동해바다의 거친 바람을 뚫고 한참 동안 달린 끝에 다시 설악산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설악동으로 향하던 중 마침 비까지 쏟아지고 온몸이 꽁꽁 얼어붙는 것 같았죠. 간신히 숙소에 도착한 저는 다음날 설악산으로 향했습니다. 위에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나무가 마치 터널처럼 이렇게 아치를 그리고 있어요. 설악산은 온통 붉은 단풍으로 장관이었습니다. 입구에 자전거를 묶어놓은 채 설악산 대청봉을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와, 다람쥐다.
백두대간의 시작 지점인 이곳 설악산을 오르며 저는 이번 탐험이 성공하기를 빌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색다른 모험이었지만 제가 좋아하는 등산과 자전거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게 매력이었습니다. 이제 그 첫 발을 떼었으니 성공하든 실패하든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했습니다. 굉장히 추워요. 자, 일출 보러 출발합니다. 새벽부터 대청봉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드는가 싶더니 마침내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감동적인 일출을 뒤로하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어제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완전 행운이네요. 명불허전 설악산이었습니다. 역시나 산을 내려오는 것도 만만치가 않더군요. 자, 이제 숙소를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다리야. 오래간만에 풀 세팅을 했어요. 자, 지난번 여기 올 때 비가 엄청 많이 와서 제가 쫄딱 젖었죠. 그 모구제 터널입니다. 바람이 워낙 거세다 보니 성한 물건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시령 옛길을 오르고 있습니다. 좌측으로 울산바위를 지나고 있어요. 병풍처럼 우뚝 솟아있는 울산바위가 웅장했습니다. 자전거 우선 도로입니다. 자전거 도로를 따라 미시령 고개를 오르기 시작했죠. 바람이 장난이 아닙니다. 가다 보니 어디선가 돌멩이가 날라왔습니다. 헬멧을 쓰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죠. 역시나 미시령 고갯길은 쉬운 코스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태풍이 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지 않았는데 사진 촬영한다고 잠깐 자전거를 대놨는데 얘가 바람에 완전 날아가서 몇 바퀴를 굴렀어요. 그래서 지금 핸들이 살짝 휘어있는 상태입니다.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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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뚝뚝 뚝딱 딱딱. 순식간에 뚝딱뚝딱 수리를 마쳤습니다. 이런 거 밟으면 와장창 하는 겁니다. 방금 카메라로 촬영을 하려다가 카메라가 날아갔어요. 찌그러지고 기스가 나고 다행히 촬영은 됩니다. 더 이상은 자전거를 탈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그렇게 자전거를 끌고서 겨우 미시령 정상에 도착했죠. 많이 힘들었지만 기분은 최고였습니다. 그렇게나 힘겹게 미시령 고개를 넘어섰습니다. 고개를 내려오자 바람은 잦아들고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해가 저물고 있었죠. 물 좀 먹고 가야겠습니다. 따뜻한 황태해장국이 일품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다니 어두워졌어요. 큰일입니다 이거. 그렇게 힘들었던 하루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아침은 황태 정식으로 든든히 배를 채웠습니다. 오늘은 한계령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리곤 한계령을 향해 달려갔죠.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은데요. 이거 산속에서 소나기라도 만나면은 정말 한계령까지 10km 남았습니다. 기대했던 만큼 날씨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것 외에는 별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산만 타고 돌아다녔더니 무릎이 너덜너덜합니다. 앞에 보이는 이 한옥 같은 게 장수대입니다. 장수대에 도착했지만 내부 건물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듯 의미 깊은 곳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곤 다시 페달을 밟습니다. 한계령까지 이제 7km 정도 남았네요. 다리가 뻐근해지자 자전거를 끌고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짧게 자주자주 쉬는 게 효과적입니다. 출발할 때만 해도 쌀쌀했는데 이제는 당장이라도 폭포물에 뛰어들고 싶었죠. 그동안의 자전거 여행으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부지런히 페달을 밟다 보면 언젠간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것이죠. 내가 왜 이거를 시작하게 됐지 하는 후회가 막 오고 있습니다. 해발 920m 한계령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어느덧 정상에 올랐습니다. 불평을 하던 제 자신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시원하게 쏟아지는 내리막길은 그동안의 모든 고생을 보상해주는 듯 했습니다. 자전거는커녕 차도 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구룡령으로 향하는 길인데요. 빼꾸야 안녕. 늠름하게 생겼구나. 짖지도 않네. 아주 귀엽네. 아주 이쁘네. 염소들이 있어요. 안녕. 반갑다. 그래. 뭐 먹을 게 있을까봐 그래? 응? 냄새 맡아봐. 형아 손 냄새 맡아봐. 응? 아이고 이놈의 애교 부리는 거 봐라 이거. 아이고 씨. 아이고 빙그를. 아이고. 저는 지금 구룡령으로 향하고 있는 길인데요. 여기는 뭐 아무런 이름도 없는 그냥 길거리 옆이에요. 근데 너무나 풍경이 아름답죠? 뭐랄까 마음이 되게 따뜻해지는 그런 기분이에요 지금. 사실은 아까까지만 해도 와 이거 진짜 다 때려치고 집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았는데요. 그렇게 달리다 보니 어느덧 해가 저물고 있었죠. 이곳은 양양 해담 마을이라는 곳인데요. 벌써 해가 저물었어요. 지금 달이 떴습니다. 식당 같은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카페에 돈가스를 팔고 있다고 써져 있어서 여기에 잠깐 들렸는데 1+1 이런 걸로 사면은 되게 마트 정도의 가격으로 살 수 있어요. 되게 여러 개 샀는데 7,000원밖에 안 나왔어요. 굉장히 저렴하죠? 영광입니다. 아유, 에어컨 그걸 보셨다고요? 네, 선풍기 에어컨 만들기 해서 이 해담 마을에 되게 오래 사셨다고요? 네, 어렸을 때부터 정식 명칭으로는 서림리예요. 서쪽에 수풀이 많아서 서림리인데요. 해담 마을이라고 해서 해를 담고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이름을 새로 또 지었고요. 다행히 이런 곳을 만나서 배도 지금 든든하게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먹고 있었는데요. 비가 내리네요. 편의점 안으로 대피했어요. 큰일 났네 이거 비 오면은. 또 숙박비가 깨지게 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하루 더 이곳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창밖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일 방 안에만 있다 보니 좀이 쑤셔서 참을 수가 없더군요. 오늘 비가 오니까 까짓것 좀 몸 좀 적더라도 갔다 와서 빨래하면 되니까 자전거를 최대한 가볍게 해서 터널을 빨리 올라갔다가 빨리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조침령 고개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결국 내려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와 이거 타고는 못 올라가겠어요. 힘들어요. 자전거를 타다 끌다를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내리던 비도 어느덧 멈춰버렸죠. 내려오는 길 짜릿한 속도감으로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이게 웬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비가 왕창 오길래 거금을 들여서 숙박을 했더니만 해가 쨍하니 뜨고 있어요. 양양의 그 유명한 남대천입니다. 연어들이 회기에서 올라오는. 오! 이런 느낌이군. 찬방찬방한 느낌? 이 다리를 건너게 되면은 정족산이라는 산이래요. 저기가
다리를 건너자마자 신나는 임도길이 펼쳐졌습니다. 길 옆으로 보이는 경치도 너무나 아름다웠죠. 마땅히 할 일도 없었던 저는 신나게 오프로드 코스를 즐겼습니다. 그렇게 저는 가을의 분위기가 물씬 흐르는 이곳에서 자꾸만 미끄러지는 타이어와 씨름을 하고 있었죠. 진정 살아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낙엽들을 보세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숙박비가 아깝다고 원망을 했었는데 비가 온 덕분에 이런 멋진 경험을 하게 되었네요. 드디어 되돌아왔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짜릿했어요. 다시 마을로 되돌아와서 세차를 하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뒷바퀴랑 이렇게 일자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살짝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뚝딱 뚝딱 뚝딱딱 뚝딱 뚝딱. 여행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자전거였습니다. 고장나지 않게 항상 정비해야 했죠. 그리고 오늘 저녁은 맛있는 걸 잔뜩 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이장님께 인사를 드리고 출발했습니다. 어젯밤에는 강원도에 첫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쌀쌀했습니다. 벌써부터 저렇게 눈이 쌓여 있습니다. 팔끝으로 한기가 막 스며들고 있습니다. 하룻밤새 많이도 추워졌습니다. 너를 로맨틱 단풍 1호로 이름 지어주마. 길가의 단풍을 보자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허벅지가 너무나 아프네요. 용이 승천하여 99굽이 고개가 되었다는 구룡령. 어느 정도 산 꼭대기에 올라온 줄 알았는데 저 위로 도로가 계속 보이네요. 고도가 높아지자 어젯밤 내린 눈들이 고스란히 쌓여 있었습니다. 이제 숨을 쉴 때마다 입김이 나옵니다. 이야! 가도 끝이 안 보이길래 지도를 봤더니 뭐 요런 데를 가고 있습니다. 완전 구불구불하죠. 이렇게 해가 쬐 때면은 그나마 난데 저 어두운데 그늘 쪽으로 가면은 굉장히 추워요. 한계령이 930m인가 그러니까 거의 한계령만큼 올라온 거예요. 고도가 점점 높아질수록 가을에서 겨울로 바뀌는 기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여기에 눈 괴물을 만들어 놨습니다. 해발 1000m 지점입니다. 저 앞에 구룡령 정상인 것 같아요. 마침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는 자동차도 잘 오지 않는 이 언덕길을 오로지 자전거로만 넘어왔습니다. 고갯길을 내려올 땐 눈물이 휘날릴 정도였죠. 산채 비빔밥 오케이 식당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갯길을 다 내려오고 나니 온몸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기 반찬이 없는 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식사를 마치고 나오려는데 한켠에서 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 집도 가을만 되면 이렇게 김장을 맨날 했었는데 10년 된 소금이에요 이게? 태안반도 사건 났을 때 네. 바삭바삭 오. 수분이 한 개도 없어요. 아주. 밥 먹고 나왔더니 해가 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춥네요. 오, 잠시 멈춰서서는 외투를 껴입었습니다. 빠르게 해가 저물어 가는데요. 여긴 굉장히 춥습니다.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여행을 시작했지만 이렇게나 빨리 추워지다니 예상 밖이었습니다. 아, 여기 근처에 찍소 폭포가 있네요. 유명한 거 같은데 이거? 이 폭포가 굉장히 널찍하네요. 해가 저물기 시작하며 기온은 점점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길가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가다 서다를 반복하다 보니 거짓말처럼 눈앞에 찜질방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아주 운이 좋은 날이군요. 따끈따끈합니다. 이 시꺼먼 게 난로예요. 굉장히 따끈해요. 단돈 10,000원에 잘 쉬다 갑니다. 겁나 춥네. 하룻밤 사이 기온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 마을에 뭔가 중요한 행사가 있나 봅니다. 식당마다 전부 다 문을 닫았고요. 농협 하나로마트가 문을 열었네요. 마침 여기에 전자레인지가 있거든요. 가는 곳마다 시골길이다 보니 아침을 먹기가 수월하지 않았죠. 하는 수 없이 근처 마트에서 끼니를 때웠습니다. 맛있어. 오늘은 운두령이라는 고개를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주변 풍경들이 왠지 하얗게 보였습니다. 배추들이 다 설이 맞아갖고 이렇게 허옇게 됐어요. 와, 너무나 이쁘고 아름다운 곳이에요. 야, 이쪽 양양이랑 이 오대산 쪽 이쪽은 정말 청정 지역이다. 조그만한 집이 있는데요. 이 집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되게 잘 어울리지 않아요? 다 이 편말들이 재밌어요. 마지막 집이란다. 그리고 이 집에는 이 집단 같은 게 있는데 왜 허수아비 막 만들 때 쓰는 그런 집단 같아요. 안녕하세요. 몽몽아 안녕. 지푸라기를 갖고 놀고 있구나. 저기 오리랑 닭도 키우시네요. 기러기요? 와, 기러기다 진짜. 오리가 아니었구나 너네. 와, 진짜 기러기를 이런 우리에서 키우고 계십니다. 습습 후후 습습. 생각보다 경사가 되게 가팔라요. 해발 900m까지 올라왔어요. 노란색으로 물든 나무들이 보이죠? 저런 나무들이 굉장히 되게 이쁜 것 같아요. 간식 타임. 내려오는 길은 마치 하늘을 달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어느새 엄청난 거리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진부령을 시작으로 대청봉, 미시령, 한계령, 구룡령, 조침령, 운두령을 차례차례 밟고 있었죠. 풀을 이렇게 엮어서 지붕을 만든 이런 초가집에 우리가 다 살았던 겁니다. 여긴 부엌이네요. 저 부뚜막이 보이고. 고개를 내려오는 길에 우연히 이승복군의 생가터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복은 강원도 평창 진부면 노동리에서 태어나. 기념장에는 여러 가지 무기들도 전시되고 있었는데요. 역시나 전쟁은 무서운 것이라는 걸 깨달았죠. 와, 여기 노랗게 물드는 단풍나무가 뭔지를 모르겠네요. 바닥에 깔려있는 노란색 가루 같은 게 다 저 산에 노란색 나무에서 다 떨어진 거예요. 산에 올라가려고 오래간만에 좀 먹을 걸 많이 샀어요. 간만에 가방을 변신시킬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가방 모드로 변신했습니다. 해발 800m까지 왔고요. 해발 960m 진곡에 자전거로 오를 수 있는 곳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다가 자전거를 묶어놓고 등산 모드로 변경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진고개라는 이름답게 굉장히 길어요, 땅이. 한 명이 겨우 지나갈 만한 그런 넓이에요. 하루하루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 짧기만 했습니다. 드디어 다 올라왔어요. 동대산. 그리 어렵지 않게 동대산에 올랐습니다. 생각 같아선 오대산 정상을 찍고 싶었지만
그럴 만한 여유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야간이 됐습니다, 이거. 다시 내려왔을 땐 이미 해가 저물고 말았죠. 오늘은 어디서 자야 될지 심각히 고민 중이에요. 호텔에 왔습니다. 어디서 자야 할지 막막하던 차에 호텔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잘 만한 곳을 찾고 있습니다. 대관령까지 가면은 24시 불가마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가려면은 몇 킬로야 이거. 혹시 나중에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모험왕 별이라고 한번 쳐보시면 저 나와요. 모험왕 별이. 모험왕 별이. 모험왕 별이. 오늘 계획은 대관령으로 먼저 이동을 해서 선자령을 갈 수 있으면 가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게 저의 계획이었습니다. 여기 왼쪽으로는 다 전봇대들을 세우고 있는데요. 한 번에 전봇대를 10대개를 한꺼번에 동시에 세우고 있어요. 우측으로 보이는 게 동계올림픽 주경기장이에요. 한번 올라가 보죠. 이곳이 평창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이었습니다. 김연아 씨가 멋진 공연을 펼친 게 아직도 기억나네요. 밥을 좀 먹고 가야겠습니다. 여기 만둣국이 하네요. 겉보기와 달리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멋진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메뉴는 막국수와 만둣국뿐이었는데 저는 어디서 무얼 먹으나 맛있으니까 맛 품평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분식집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들어가면은 저렇게 뛰어난 그 풍경 뷰가 펼쳐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앞에 풍차가 맹렬히 돌면서 엄청난 소리가 나요. 훅훅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게 저는 또 하나의 고개에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선자령으로 고고! 바람이 머문다는 선자령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을 탐험하는 기분이었죠. 전망대에 오르자 강릉 시내가 한눈에 펼쳐졌습니다. 산등성이에 도착하니 바람이 쉴 새 없이 불어닥치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바람의 언덕 선자령입니다. 산등성이를 따라 길게 이어진 풍차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해가 저물자 세상이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자, 되돌아 내려오니까 밤이 됐습니다. 이제 빠르게 내려가야겠어요. 다음 날 아침, 어제와 같은 곳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벌써 시간이 11시 30분이나 됐어요. 서둘러 페달을 밟았습니다. 오늘은 칼바람이 정말 장난 아닙니다. 밤사이 기온이 더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그 선수들 숙소로 사용하려고 지은 건지 모르겠네요. 한겨울 자전거 여행은 먹어도 배가 고팠습니다. 여기서 좌회전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2.7km를 이런 언덕을 올라가야 됩니다. 시작부터 끌봐. 종아리에 깊은 통증이 느껴지는 언덕입니다. 날이 무척이나 추웠지만 언덕을 오르다 보니 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등줄기에 땀이 흥건히 배었습니다. 이번에 도착한 곳은 구름 위의 땅이라 불리우는 곳입니다. 무자비한 내리막길이 한참 동안이나 펼쳐졌습니다. 닭목령. 야, 여긴 거저 먹는다. 닭목령은 거저 먹습니다. 닭목령, 뭔가 사연이 있을 법한 재미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색해봐도 별다른 게 나오지 않더군요. 그리곤 한참 동안이나 무시무시한 내리막길이 펼쳐졌습니다. 내려간 만큼 또다시 올라가야 되는 걸 알았기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제가 계속 한
해발 800m대에 계속 머물러 있었거든요. 거긴 단풍이 하나도 없었죠. 하지만 여기는 해발 한 200m까지 쭉 떨어졌어요. 제가 신나게 달려서 내려왔습니다. 지금 여기 저수지거든요. 오봉 저수지라는 곳입니다. 오래간만에 기온이 따뜻해지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다시 산봉우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기 앞에 트럭이 보이는데요. 히치하이커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어르신 혹시 저 트럭 저 위에 무슨 령 거기 올라가시면 저 집 좀 태워주시면 안 되세요? 글로 안 가세요? 예. 트럭을 얻어 타보려 했지만 그마저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드디어 시작입니다. 굴곡 위험 도로가 나왔어요. 또다시 자신과의 싸움이 펼쳐졌습니다. 정상 부근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또다시 공기가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페달을 밟았습니다. 거의 올라온 것 같아요.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680m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힘들었어요. 백두대간 삽당령. 정상에 올랐을 때는 이미 짙은 어둠이 세상을 덮고 말았죠. 이제 내려가는 일이 문제였습니다. 지금 임계명까지는 한 2km, 3km 정도 남은 상황이에요. 그냥 가는 것보다는 여기서 차라리 자고 가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아서 여기에. 아침에 일어나니까 군인 아저씨들이 많이 있어서 봤더니 그 특전사분들 천리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좀 얻어먹고 있어요. 아침부터 운이 좋았습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짬밥을 먹어보는군요. 그리곤 또다시 언덕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아침 대바람부터 고갯길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여기가 무슨 버들고개라는 곳의 정상이었습니다. 해발 620m. 임계면이라는 조그만한 마을을 지나 백봉령으로 향했습니다. 길 옆으로 보이는 풍경들이 마치 그림 같았습니다. 그림책 같은 데서나 나올 법한 아주 아름다운 마을이에요. 열심히 달리고 있었는데 뭔가 을신연스러운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파리, 엄청난 파리떼가 사무실 안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대체 이곳이 무엇인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입구는 이렇게 잡초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잡초들이 자라나고 있네요. 이곳에는 장독대들이 묻혀 있습니다. 이상 호기심 천국이었습니다. 백봉령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해발 700m 갈곡의 정상이란 곳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또 내리막길을 쭉 내려갔다가 이거보다 살짝 더 높은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가 오늘 첫 번째 목적지 백봉령이에요. 백봉령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780m. 이런 산봉우리를 수십 개를 넘어 지리산까지 가야 합니다. 하루하루가 오로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온전히 소비되었죠. 이 오르막길을 내려오는데 눈물이랑 콧물이 다 완전히 난리가 났었어요. 내려오다가 이런 곳에 휴게소가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오니까 또 더워요. 여름으로 되돌아온 기분이에요. 그리고 요 물가에는 갈대들이 샤발라발라발라방. 잠시 멈춰서 쉬어갈 때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을 한가운데 저 나무만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멋지네요. 정말 멋진 광경입니다. 멋진 풍경을 볼 때면 개척자가 된 기분이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대부분의 시간이 힘들고 고된 도전이었습니다. 삼척시로 넘어왔습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이란 말은 이럴 때 쓰는 것 같아요. 하나의 고개를 넘으면 짜릿한 내리막길이 펼쳐지지만 그것도 잠시뿐. 또다시 다음 언덕을 향해 달려야만 했죠. 끝없이 페달을 밟고 지도를 확인하고 무한한 반복의 쳇바퀴였지만 저는 조금씩 목표를 향해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올라야 할 길이 이런 길입니다. 꼬불렁꼬불렁 길. 여기 왼쪽으로 뭔가 산을 때려 부수고 있습니다. 정상 부근에 올라왔나 봐요. 점점 길이 험해지고 뭐랄까 정상의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아 이런 코너를 돌았는데 또 절망적인데 이거. 를 돌면 배째가 딱 하고 나오면은 좋았겠지만 또 다른 고개가 나오는구나. 제가 여태까지 올라온 모든 것들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던 끝없는 오르막이 펼쳐졌습니다. 드디어 터널이 보입니다. 진짜 감격스럽네요. 여태까지 이것저것 다 넘어왔지만 이번처럼 감격스러웠던 저 처음이에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아닌가? 터널이 아닌가 봐요. 아까 제가 건너편에서 이 허연 옹벽을 보고 터널 입구인 줄 알고 좋아했었거든요. 코너를 하나씩 돌 때마다 이번에는 터널이 보이겠지 라는 기대를 하지만 여지없이 코너를 돌 때마다 또 다른 산이 나옵니다.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었습니다. 과자 몇 조각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었죠. 나의 힘이라는 게 이렇게나 하찮은 거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물 한 방울도 과자 한 조각조차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번 코너를 돌면 제발 터널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이번에도 터널은 나오지 않는군요. 정상에 온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제 저 끝에 뭔가 좀 정상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제 더 이상 올라갈 봉우리가 보이지 않아요. 일단 아닌가? 설마 올라온 것 같아요. 정상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뭔가 뭐 돌탑 같은 것도 하장면 해발 810m밖에 안 된다고 이게? 여기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무슨 뭐 터널이 있는 줄 알았더니만 터널이 아니라 이렇게 정상석이 있고요. 이번 여행 들어 처음으로 비상용 배터리를 꺼내서 썼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확인해 본 결과 여기서 9km 정도만 내려가면은 수감리라는 마을이 있어요. 야생동물이 출현하는 구간이니 천천히 내려가죠. 저는 항상 콧물을 질질 흘리던 삐쩍 마른 소년이었습니다. 수줍은 성격 덕분에 여자친구들과 이야기도 잘 나누지 못했죠. 그러던 저는 언제부턴가 제가 못하는 것을 일부러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자신 없고 못하던 일이더라도 계속하다 보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나이지만 조금씩 페달을 밟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하곤 했죠. 수감리로 가는 게 이쪽 길인가요? 거기 가면 뭐 식당 같은 게 있나요 혹시? 없어요? 항상 안 돼요, 몰라요, 없어요를 외치던 제가 어느새 긍정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제가 긍정을 말할수록 세상은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건일령까지 한 20km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점점 더 멋진 풍경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전통 흙집입니다. 전에는 다 이런 집들밖에 없었죠. 꽃길만 간다 싶었는데 도로 공사를 하고 있군요. 도로 포장 상태가 매우 안 좋아요. 도로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신날 수가. 오프로드! 건일령 터널이 어느 쪽으로 가는 건가요? 저 언덕배기 위로요?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일영을 넘어 피제로 가던 길 신기한 버스를 발견했습니다. 백밀러가 달렸던 자리고요. 여기는 깜빡이, 그리고 여기는 넌 뭐냐. 옛날 그 광산 할 때 예. 그 광산에 그 출퇴근 통근 버스였어요. 아, 여기 광산 네, 지역인데요. 태백 지역이 광산 지역이네. 밭에는 온갖 작물들이 추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일 동안 저의 일과는 오로지 언덕길을 오르는 것뿐이었죠. 눈앞에 장벽처럼 펼쳐진 오르막길도 이제는 하나도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상을 오를 때의 감동도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죠. 이번에 오른 곳은 낙동강, 한강, 50천이 만난다는 삼수령입니다. 태백시에 도착했어요. 피제를 넘고 나니 오래간만에 그리운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한참 동안 오르막길과 사투를 벌이다 보면 이런 사람 냄새나는 마을이 그리워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탄광 지역이다 보니까 하천이 빨개요. 드디어 언덕배기가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요. 이건 마치 스키 활광로 같은 그런 언덕배기가 나왔습니다. 경사가 대단했지만 꾸역꾸역 페달을 밟다 보니 어느새 정상석 표지판이 나왔죠. 하지만 진짜 정상에 오르려면 이곳에서도 한참을 더 올라가야 합니다. 역시 지도에서 보던 대로 이런 고불고불한 길이 이어집니다. 열심히 끌발을 하고 있습니다. 520m 남았대요. 520m. 우후, 다 올라왔습니다. 숲. 여기 반대편 차선 이따가 내려와야 되는데 낙엽들이 이렇게 다 덮여 있죠. 요 낙엽 밟으면은 끝납니다. 미끄러져요. 그림자가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까마귀들이 요란하게 울어대기 시작했고 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어댔죠. 마침내 정상에 다다르니 세상 무엇이라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저는 강원도 정선에 도착했습니다. 이 조그만한 마을에 전당포가 반이에요. 일단 밥부터 먹고 이 동네는 다 상점마다 콤프 가능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콤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되게 구석에 있는 식당인데 청국장 7,000원. 사장님, 근데 여기 콤프라는 게 뭐예요? 뭐 콤프 가능 뭐 그런 게 적혀 있던데? 오시는 건 행복하신 건데. 콤프가 뭔지 몰라서 행복했군요. 이게 굉장히 특이해요. 명란젓을 삭힌 거예요. 버터맛 같아요. 버터. 제가 아주 식당을 잘 찾아왔습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네요. 이곳은 동양 최대를 자랑하던 대한민국 대표 석탄 광산 동원탄자. 사북 석탄박물관은 전에도 몇 번 와본 적이 있는 곳인데요. 왠지 올 때마다 마음이 찡해지는 걸 느낍니다. 조국 근대화를 위해 목숨을 걸고 피땀을 흘리신 광부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야, 온갖 낙엽들이 다 떨어져 있어요. 탄광들이 있던 자리에 이제는 럭셔리한 리조트가 들어섰습니다. 저 아래 강원랜드가 바로 보여요. 네. 정선에서의 짧은 휴식을 마치고 또다시 새로운 곳을 향해 달립니다. 절이 규모가 꽤 있군요. 정멸보궁이라고 합니다. 이곳 정암산은 설악산 봉정암 등과 함께 5대 정멸보궁으로 불리우는 곳입니다.
하지만 정멸궁 법당에는 따로 불상이 모셔져 있지 않은데요. 이는 정멸궁 바로 뒷산에 있는 수만호탑에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항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창 언덕을 오르던 중 폐가를 발견했습니다. 옛날엔 다 저런 식으로 벽을 만들었거든요. 옹벽을.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저 나무 강목 사이에 다 흙이 발라져 있잖아요. 이 흙벽입니다. 흙벽. 1986년 6월 14일 신문이에요. 종아리가 아래오는 정도의 경사도고요. 여기가 만항제로 가는 이 길인데요. 여기 해발고도가 몇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꽤 높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여기가 벌써 1100m예요. 어째 힘들다 했어. 제가 이쪽으로 여행을 다니면서 보이는 마을마다 야 이런 시골 산동네를 봤나 시골 산동네를 봤나 그러면서 다녔어요. 근데 이곳이야말로 그야말로 시골 산동네입니다. 집집마다 이렇게 다 벽화 같은 것들이 그려져 있어요. 구름 위의 갤러리라고 합니다. 아, 넘어졌어요? 아,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방금 여쭤봤는데 만항제까지는 아주 갈 길이 멀어요. 이상하게 종아리가 오늘따라 종아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종아리가 땡땡하지? 파워! 만항제는 우리나라에서 자동차가 오를 수 있는 포장도로 중 가장 높은 곳이다 라고 적혀 있네요. 이럴 줄 알았어. 힘들었다고 내가. 만항제를 뒤로하고 고갯길을 내려왔습니다. 힘들었던 만큼 엄청난 내리막길이 저를 반겨주었죠. 곧이어 화방제가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등산으로 종목을 바꿔볼 시간이었습니다. 뭔가 강풍이 불었던가 태풍 때문인가? 나무들이 다 쓰러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태백산 천재단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능선 타고 가는 거예요? 와 좋다. 선생님은 그럼 여기 산에 사시는 거세요? 저 밑에서요? 근처에 멧돼지가 있어요. 지금 제가 오니까 소리를 안 내고 있거든요. 저쪽에서 후욱훅 하면서 땅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지금 멧돼지 소리가 들려서 제가 신경이 되게 날카로워졌어요. 낙엽이 발목까지 푹푹 빠집니다. 이런 건 진짜 몇백 년, 1000년 가까이 되는 그런 나무겠다. 잠시 동안의 힘든 순간들을 버텨내자 태백산 정상에 있는 천재단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보는 노을은 확실히 특이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가 오묘했습니다. 자, 거의 다 내려왔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저를 태워다 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해가 져버려 갖고 그쪽으로 내려가면 좀 위험할 것 같더라고요. 힘들게 언덕을 내려오니 조그만한 마을이 있었고 작은 식당 하나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밥 좀 먹을 수 있나요? 이 마을에 지금 문 연 데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식당이. 이 정도 양념이면 몇 폭이나 담글 수 요거요? 있나요? 요거 400포기 이상. 400폭이요? 네. 근데 요즘이 다 김장철인가 봐요. 다들 김장을 하시더라고요. 김장철이라. 수육에 브로콜리, 명란젓, 소세지 볶음. 오늘은 밥도 못 먹을 줄 알았는데 정말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어야 다행입니다. 자, 정부 저기 가서 저거 버리고 쓰레기 버리고. 너무나 추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근처 편의점으로 대피를 해야 했죠. 따뜻한 난로 옆에 앉았더니 아, 이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씨는 점점 추워졌고 이제는 물통 안의 물도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겸 점심입니다. 이거는 가다가 비상식량. 와, 마을을 벗어나자마자 경치가 끝내줍니다.
제가 가는 길이 이런 길이에요. 강을 따라서 이렇게 구불구불. 동강 줄기를 따라 기가 막힌 풍경이 계속되었습니다. 길이 너무나 아름답네요. 이렇게 강이 구불구불구불 막 흐르는데 그 강을 따라 쭉 가요. 그리고 아주 멋지죠, 소나무가. 저 소나무 앞에서 소원을 빌면은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야, 위풍당당. 더 이상 언덕길도 나오지 않았고 풍경도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은행나무인가? 이게 무슨 나무냐? 거대한 나무를 살리기 위해 도로를 특이한 모양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갈대들은 바람 소리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거대한 암벽 밑으론 마치 사람이 파놓은 것 같은 물길이 흐르고 있었죠. 이런저런 구경들을 하다 보니 어느새 또다시 고갯길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부터 도래기지까지 이런 오르막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강아지들이 달려왔어요. 괜찮아? 됐어? 이제 간다. 강아지들을 물리치고는 전력 질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달리다 보니 물이 바닥났습니다. 근데 여기 수도가가 있는데 수도가 옆에 이렇게 잘생긴 소나무가 있습니다. 소나무에 왜 이런 것들 묶어놨지? 밥을 짓고 계십니다. 가마솥밥. 그리고 요 뒤로 축사가 있어요. 아, 이쁘게 생겼네. 한 마리가 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슬금슬금 다가와서 냄새를 맡겠죠. 안녕, 소야. 킁킁 냄새를 맡아봐. 이 소가 이렇게 핥으면 되게 까끌까끌합니다. 소가 혓바닥이 되게 돌기 같은 게 나 있어서 까끌까끌해요. 다 몰려들었어요. 아이 귀여워. 너무나 이쁜 것. 너무나 이쁜 것. 너무나 이쁜 것. 아이 이뻐라. 경상북도로 넘어왔어요. 경상북도. 드디어 강원도를 벗어났습니다. 와후! 하하! 아주 좋은 아이템을 발견했습니다. 짠! 한 짝밖에 없지만 아쉬운 대로 왼손이라도 4시밖에 안 됐는데 해가 져버렸어요. 엄청나게 추워요. 오늘 첫 번째 목적지 도래기제도 아직 도착을 못했는데 해가 다 져버렸어요. 또다시 입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도래기제에 오르고 나니 벌써 하루가 다 끝나고 말았습니다. 제발 밥 좀 먹게 해주세요. 경찰서도 있고 슈퍼도 있는데 왜 식당이 여기 있다. 수목원 가든. 오 하나. 식당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충전기부터 꼽아야겠죠. 영상 촬영을 하기 위해선 충전이 필수였습니다. 뭐 명이나물부터 해갖고 온갖 종류의 나물과 된장찌개, 따뜻한 된장찌개와 이 식당에서 민박도 같이 하시거든요. 근데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오늘 여기서 하룻밤 자기로 했어요. 오늘 여기서 제가 잡니다. 이 넓은 방에서 잡니다. 자전거도 안에다가 들여놨어요. 안에 보일러 안 떼고 하룻밤 제가 묵고 간다고 그런 조건으로 싸게 구한 겁니다. 물건들이 꽉꽉 들어찬 슈퍼입니다.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사장님. 아이고, 지포를 아주 맛있게 구우셨네요. 너 희한하네. 사장님, 이거 카메라예요. 들어가서 이제 쉴게요. 예, 항상 없어요. 건강하시고요. 예, 네,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예. 예. 자, 저도 이제 들어가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모험. 네, 모험. 춘향이
천하명당 조선 10성지 중에 2성지가 이게 춘향면이라. 그 이게 옛부터 이 조선시대부터 옛부터 여기는 사람이 살기가 좋고 인심이 좋고. 인심이 좋고 예. 또 이제 그 외부로부터 침입을 전혀 받지 않은 곳이다. 아, 그래요? 전쟁 때도요? 예. 나무가 거의 절반 정도는 저렇게 시멘트로 덮여 있어요. 의병들이 이 느티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일본군을 공격하여 크게 승리를 거뒀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의 라이딩이 시작되었습니다. 백두대간 수목원을 지나 주실령으로 향했죠. 꽤나 높은 언덕배기를 오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경사가 꽤 됩니다. 다리가 뻐근하네요. 그리고 오늘 왠지 날도 이렇게 흐려서 뭐랄까 더욱더 힘이 안 나는 그런 날입니다. 웬일인지 힘이 없는 날이었지만 다행히도 주실령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고갯길을 내려갈 때는 조그마한 우박덩어리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언덕을 내려가던 중 멋진 약수터를 발견했습니다. 설악산 오색약수도 이렇게 물 떨어지는 주위로 이렇게 붉게 물들었거든요. 아, 사이다를 마시는 기분이에요. 물이 아니라. 조선시대 전국 약수대회에서 전국 최고의 약수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과 다 따셨네요 이제. 예. 이제는 사과 열매도 다 떨어졌는데 어딘가에 꽃 한 송이가 외롭게 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나를 보는 것 같았죠. 노란색 낙엽이 너무나 이쁘네요. 가다 보니 이번에는 부석사가 나타났습니다. 무량수전, 조사당, 소조열애좌상, 조사당 벽화 등 수많은 국보급 문화재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부석사를 지나자마자 마구령을 오르기 시작했죠. 여기는 버스가 통행이 불가할 정도로 그렇게 길이 작아집니다. 습습 후후 습습 헐. 마구령의 끝판왕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야, 이거 정상까지 거의 다 왔는데요. 갑자기 생뚱맞게 무슨 스키점프대 같은 그런 등판 경사가 나왔습니다. 저를 죽일 셈이냐? 우와 씨. 와! 제가 이곳을 삼보일비하는 기분으로 세 발자국을 뛰고 한 번을 쉬고 또 세 발자국을 뛰고 한 번을 쉬고 하고 있습니다. 마구령 정상 직전인 것 같아요. 한 300m? 그 정도만 더 가면 될 것 같아요. 마구령. 참으로 대단한 언덕길이었습니다. 그럼 잠시 내리막길을 보실까요? 오늘은 시골집에서 하루 잘 거예요. 근처에 할머니 댁이 있어서 그곳으로 향했죠. 그리고 다음 날은 소백산 중령으로 향했습니다. 평지인데 속도가 안 나고 있습니다. 끌발을 하고 있어요. 맞바람 때문에 페달을 앞만 밟아봐야 자전거가 앞으로 가질 않습니다. 그 정도예요 오늘. 산길로 접어들자 바람이 약간 잦아들었습니다. 오전 내내 맞바람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곳 소백산은 전에도 자주 왔던 곳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자전거를 타고 올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맞바람을 뚫고 정상에 오르고 나니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중령고개를 넘어서 단양에 도착했습니다.
고개를 하나 넘었더니 비상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1+1 바나나 우유. 이것도 1+1이에요. 여행하는 동안 1+1 상품 때문에 경비를 많이 절감할 수 있었죠. 직진! 냇가에 넙대한 바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확히 2시간 후 해가 집니다. 언덕길의 경사도를 보니 2시간 만에 오를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제 오른쪽에 수풀 속에 오목눈이들이 떼지어 있어요. 요 귀여운 게 뭘까요? 호리박, 표주박, 수박, 쌍방울 같기도 하고. 저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그런 코스 같아요. 고갯길이 대단했습니다. 저는 마음을 편히 먹고 장기전을 준비했습니다. 많고. 안녕하세요. 배추가 추워서 이렇게 덮으시는 거예요? 네. 엄청 많다. 다 나와봐라. 아이 귀엽다 너네. 너네 어떻게 그렇게 셋이 거기에 올라가 있니? 얘들아? 집 나온 애들인가? 아닌데? 일로 와봐. 해피 일로 와. 해가 지고 있습니다. 큰일이에요. 아직 저수영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거의 반쯤 자포자기한 상황에서 구원자가 나타났습니다. 5분도 안 걸려요? 촬영하니까 네, 제가 많이 올라왔군요. 많이 올라가. 네. 꽤 많이 남았었네요, 그래도. 많이 남았지. 네. 저수령이 해발 한 몇 미터나 되나요? 꽤 높은 것 같은데 한 800m 정도? 850. 그죠?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니 요거 예. 짚고 예. 짚고 내 조건 태워줄게. 아니요. 거기까지. 괜찮습니다. 거기까지. 저수령에 올라왔습니다. 나머지 그 윗부분 조금은 저기 선생님께서 태워주셨어요. 거의 제가 다 올라왔다고요. 고개를 내려가다 보니 해가 저물었습니다. 다행히도 조그만한 마을이 나타났는데요. 이 위로 500m 정도 올라가야지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굶어야 됩니다. 이 근처에 식당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뭐 세상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다행히도 식당을 찾았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게 됐습니다. 잡수고 천천히 더 잡사. 예. 저렴한 가격으로 식당에서 민박도 하기로 했습니다. 씻고 자면 돼요. 어디서 매주 냄새가 나나 했더니만 양말에서 발에서 매주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샤워를 하고 빨리 자야겠어요. 내일 또 열심히 달리려면. 다음 날은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갈 길이 바쁘기 때문이죠. 저 멍멍이가 저를 굉장히 좋아해요. 저 보세요. 자, 달려보겠어. 식당에서 나올 때만 해도 너무나 추웠거든요. 근데 한 10분 정도, 20분 정도 댄싱으로 고갯길이 좀 올라오니까 지금 땀이 또 줄줄 나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참으로 정직합니다. 땀을 흘린 만큼 나아가거든요. 여기 이 마을에 내려오니까 가장 먼저 느낀 점은 따뜻하네요. 따뜻해요. 역시 저 꼭대기보다는 이 밑이 아래가 따뜻합니다. 이런 집을 발견했어요. 나무집을 발견했습니다. 아까 봤던 그 나무집이 화장실이었습니다.
뒷간이라고 써놓고 뒷간이 아닌데? 책들이 이렇게 있고 뒷간은 뒷간이다. 지도를 확인해 봤더니 이번에 찾아가야 할 곳은 하늘재란 곳입니다.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닥쳤고 눈앞에 거대한 소나무가 나타났습니다. 수령 300년짜리 소나무입니다. 이번 여행을 하며 멋진 나무들을 많이도 봤지만 이렇게나 웅장한 소나무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칼바람을 뚫고 달리다 보니 생달리라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많은 게 아니죠. 이거 얼마 안 되는 거고. 아 그래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데? 하는 사람은 10달은 해요. 곶감이 되는데 거의 한 달 정도 걸린다고요? 한달 그렇게 와 곶감이에요. 예, 다 됐어요. 근데. 네, 다 된 것 같아요. 와, 눈발까지 날리고 있어. 이런 상황은 계획에 없던 거라 난감했습니다. 송이 송이 하얀 송이 하얀 눈송이. 제가 갖고 있는 식량의 마지막 식량입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초코바를 먹고 하늘재로 향했습니다. 폭풍 같은 바람을 뚫고 하늘재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목적지 이화령으로 가려면 한참을 둘러가야 했는데요. 그럴 만한 시간이 없었던 저는 산길을 가로지르기로 했습니다. 때마침 거대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쯤 되니 제 자신이 재난 영화의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이더군요. 저는 결국 산길을 돌파해냈고 이곳에서 많은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셨겠어요. 예, 엄청 많이 흔들렸죠. 그 재난 문자가 왔어요. 5.9인가 그렇게 지진이 왔었대요, 아까. 과자가 웨하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웨하스를 하나 먹고 가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아주머니가 잠깐만 기다리라고 뜨뜻한 물 커피라도 끓여주신다는 걸 만류하고 나왔죠. 빨리 이화령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름째 해발 540m예요. 자, 이제 내려갑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오늘 중에 이화령을 넘으려면 시간이 빠듯했습니다. 약간 무리를 해서라도 조금 빨리 올라가야 됩니다. 그동안 백두대간의 수많은 고갯길을 넘어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소조령은 동네 뒷산 정도 수준이었죠. 다음 코스 이화령을 향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은 너무나 다급했는데 설상가상 배까지 고파왔죠. 배짐이를 하나 먹을까? 먹을 게 너무나 많다. 마치 주유를 하듯 빠르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끝장. 안녕히 계세요. 가보자. 이화령. 맛있게 밥을 먹어서인지 힘이 넘쳐났습니다. 마치 사이클 선수가 된 것처럼 언덕길을 치고 올라갔습니다. 농협 하나로마트에 가서 4만 원어치나 샀어요. 쫄쫄이 내복이랑 장갑을 샀습니다. 그날은 오래간만에 따뜻한 숙소에서 포식을 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달리다 보니 어느덧 강원도의 거대한 산맥들을 모두 다 넘어섰습니다. 이제 남은 건 속리산, 덕유산, 그리고 지리산 뿐이었죠. 어제 이 장갑을 새로 샀는데 따시고 다 좋은데 한 가지 문제가 스마트폰 터치가 안 됩니다. 이곳은 매기 양어장입니다. 제가 여기 잠깐 들려야겠어요. 근데 이 스마트폰을 제가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터치가 안 돼갖고 이 장갑이. 매기 양식장 사장님께서 가위를 빌려주셨습니다. 아, 얘네는 중짜다. 조금 자잘하네요, 씨알이. 가면서 먹으라고 감도 한 보따리 싸주셨죠. 여기 왔다가 메기 구경도 하고 이렇게 감도 한 보따리 받았어요. 아침부터 운수가 좋은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은으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여기는 조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일생을 헌신한 대한석탄공사 산업전사의 영혼을 모신 곳입니다. 광업소 산업전사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영원히 기억해야 할 곳인데 화환이 다 자빠져 있으면 안 되죠? 이렇게 하니까 한결 보기가 좋군요. 왠지 가은 그러니까 되게 이름이 이쁘지 않나요? 가은은 거대한 탄광이 있던 곳입니다. 탄광을 주제로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야. 거대한 나무에는 이렇게 구멍이 뚫려져 있는데요. 여기 이런데 새들이 둥지 틀어놓은 거 여기 이렇게 쏙 하잖아. 그러면은 박쥐가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이 안에서. 가은에 도착하니 갑자기 볼거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때마다 멈춰서서 촬영을 하다 보니 시간이 후딱 지나갔죠. 막판에 이렇게 경사가 높아지네요. 꽤나 힘든 깔딱고개가 이어지나 싶더니 버리미기제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버리미기제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이곳은 뭐 다른 백두대간 그 령이나 제처럼 뭐 그런 게 없어요. 뭐 해발 몇 미터고 뭐 그런 거 입석 같은 거 있죠? 매기 양식장에서 받은 감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꽃감으로 물물 교환을 시도했는데요. 맘씨 좋은 분을 만나 단숨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시간은 잘도 흘러갔습니다. 오늘은 가은이란 곳에서 쉬기로 했는데요. 가은역이 너무나 아기자기하고 이뻤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아기자기하니 아주 이뻐요. 대박! 마을 회관에는 안마의자가 있었는데요. 정말 행복합니다. 이거 안마의자란 게 이렇게 좋은 건지 처음 알았어요, 저는. 오래간만에 따뜻한 실내에서 운동도 하고 간만에 문화활동을 즐겼습니다. 맵고 매워요. 눈물이 나요. 밤사이 기온이 더욱더 내려갔습니다. 이제부터는 방한 모자를 쓰고 달려야겠네요. 하루하루 점점 더 추워져만 갑니다. 밭이 다 꽝꽝 얼었습니다. 어젯밤 안마의자에서 안마를 받아서일까요?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급경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도상으로는 거의 다 왔다고 표시가 되거든요.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는 늘제였습니다. 하지만 도로가 새로 깔리면서 늘제 정상석이 사라졌다고 하네요. 어디서 왔는데? 서울에서 왔습니다. 가서 국수 한 그릇 먹어. 국수요? 국수. 스님께서 국수를 나눠주셨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절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별 이상한 게 아니라 시간 맞춰서 절에 찾아가면은 누구나 이렇게 밥을 먹여준대요. 와, 이건 나무가 어휴. 쌍용 계곡입니다. 이 계곡을 굽이굽이 따라서 속리산까지 갈 거예요. 염소들이 탈출했다. 뭔가 뭘 말리고 있는 걸 먹고 있는데 쟤네들이? 속리산이 보입니다. 문장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천왕봉으로 갈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다 좋아요, 다 좋아. 다 좋아요? 문장대도 좋고. 문장대가 좋지 뭐. 문장대가 좋아요? 장암교를 지나고 나니 속리산 등산로가 시작됐습니다. 오.
초겨울 속리산은 기가 막혔습니다. 열심히 오르다 보니 어느새 문장대에 도착했습니다. 역시 마지막이라 그런지 제일 가파르구나. 명불허전 속리산 문장대구나. 산을 다 내려갈 때쯤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보통 절에 가면은 그 똑똑똑똑똑 하면서 그 연불도 외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룻밤 묵어 가려고 좀 부탁 좀 드리려고 왔는데 절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큰일 났습니다. 설상가상 빗방울까지 떨어지더군요. 간신히 식당을 찾아 밥을 먹었는데 근처에 잠을 잘 만한 곳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교회나 뭐 이런 데서 부탁을 하는 거는 난생 처음입니다. 다행히도 오늘은 교회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사용할 방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녔거든요. 오늘은 교회에 왔으니 성경책을 좀 보다 자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내가 다 읽었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자전거가 좀 걷는 것보단 빠르잖아요. 조금만 속력을 내도 얼굴이 꽁꽁 어는 것 같아요. 아침 공기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몸이 얼어서 더 이상 못 가겠어요. 여기 식당이 있는데 영업 중이라고 써져 있긴 써져 있는데 혹시 밥 좀 먹을 수 있을까요? 몇 분이셔? 한 명인데. 혼자셔요? 네. 오늘 첫 끼는 국밥입니다. 여기 아침 먹을 데 없어요. 식당 아침 안 해. 그러니까요. 하루 참고 이거는 내가. 너무 추웠어요. 아침에 날이 점점 더 추워지고 있었습니다. 추위에 굴복하기 전에 지리산에 가야만 했습니다. 1단 기어와 댄싱으로 첫 번째 고개를 오르고 있어요. 힘들게 정상을 올라왔지만 이제는 고갯길을 내려가는 것도 큰일이었습니다. 언덕을 내려갈 때마다 북극바람이 불어왔기 때문입니다. 여행하면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처음 봅니다. 이 추운데 선수들인가? 네이버 지도에는 여기가 도로 표시가 없어요. 도로가 없다고 나오는데 이 도로를 최근에 냈나봐요. 자. 더 추워지기 전에 지리산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급했나 봅니다. 지도를 보니 제가 뭔가 갈목제를 지나쳐 온 것 같아요. 한참을 돌아서 갈목제 입구로 되돌아왔지만 입구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아쉽지만 갈목제는 포기해야만 했죠. 오후가 되면서 이렇게 바람이 막 불면서 엄청나게 추워졌어요. 오늘은 마치 홍길동이라도 된 것처럼 이 고개 저 고개를 넘어다녔습니다. 화령은 고려 때 이곳 일대를 관할하던 화령현의 지명이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해가 점점 더 짧아져만 갔습니다. 어느새 서쪽 하늘로 해가 저물고 있었죠. 지기제 정상입니다. 다음 목적지 개머리제로 한번 가보죠. 더 시골길로 들어가라고 그런다. 이쪽 길로 가래요. 오른쪽으로. 큰일이 났습니다. 지금 해가 다 떨어졌는데 이런 첩첩 산중 시골로 들어가라고 하다니 16.7%의 경사도입니다. 근데 웃기게 17%면 17이지 16.7은 뭔데? 이 고개 저 고개를 넘어 개머리제에 도착하고 나니 이제 더 이상은 무리였습니다. 오늘은 이만하고 어서 잘 곳을 찾아 내려가야겠어요. 겁나 춥습니다. 너무나 추워서 자전거를 끌고 가고 있어요. 자전거를 타면은 이 바람 때문에 굽네요. 왔습니다. 민박집을 구했습니다. 저의 민박집을 소개합니다.
샤워도 할 수 있고 화장실도 있어요. 특대형 볶음밥이 나왔습니다. 꼬막이 나왔어요. 볶음밥을 시켰는데, 그리고 이 계란은 뭘까요? 횡재를 한 기분입니다. 그냥 그저 그런 짜장면집인 줄 알았더니 제가 민박 가격을 굉장히 많이 깎았거든요. 근데 우리 사장님께서 그렇게 가격을 깎아주시고도 사과며 포도며 홍시까지 이렇게 다 챙겨주셨어요. 제가 이게 미안해 죽겠어. 아주 이 반값을 깎은 거에 대해서 죄책감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자마자 일기예보를 확인했더니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춥대요. 왠지 이 문을 열고 나가기가 두렵기까지 한데요. 일단은 그렇게 추운 것 같진 않은데? 가만히 서 있었을 땐 몰랐지만 달리고 나니 엄청나게 추웠습니다. 이 녀석이 나를 보면서 군침을 삼키네. 과자를 조금 줘볼까? 오, 너 배가 엄청 고팠구나. 이젠 마치 일상이라도 된 것처럼 페달을 밟았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고갯길은 큰제라는 곳이었죠. 이름처럼 그렇게 높은 언덕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웬만한 고갯길도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고 쑥쑥 올라갔죠. 두 번째 고개는 경상북도와 충청북도 사이에 있는 작점고개였습니다. 추운 날씨였지만 이때쯤 되니 등에서 땀이 흐르고 있었죠. 추풍령에 저수지가 있는 줄은 처음 알았네요. 사람들이 낚시를 꽤 많이 하고 있어요. 저수지 물 위에다가 태양광 발전기를 저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이 추풍령 면이었습니다. 추풍령이라고 써져 있는 것과 추풍령역이라고 써져 있는 뭐가 있습니다. 다음 코스 괴방령을 향해 달려가죠. 강원도를 지나서일까요? 나오는 고개들이 예전만큼 높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뭔가 좀 먹고 가겠습니다. 칼국수도 땡긴다. 셀프 뷔페 형식의 밥집이. 안녕하세요. 이거 카메라 찍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 해갖고 제가 5,000원에 밥을 먹는다고요. 먹방. 먹방이에요? 먹방. 에이, 그거는 먹방 게임도 아니지. 사장님께서 그걸론 먹방 게임도 안 된다며 영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제 유튜브 채널을 재밌게 보고 계십니다. 채널을 알려드렸더니 사장님께서 스마트폰을 들고 동네방네 다 막 구독 버튼을 누르게 해주시겠다면서 지금 나가셨어요. 밥을 먹고 선물까지 얻어서 나왔어요. 잘 먹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예. 괴방령으로 가고 있는데요. 나의 다리를 힘들게 하는 경사도예요. 오늘 오른 고개 중에 가장 힘들었습니다. 목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죠. 경상북도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 날입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와 경상북도 경계에 있는 령이죠. 다음 목적지 우두령으로 향해 가죠. 왠지 어제 저녁에도 이거랑 똑같은 풍경을 본 것 같은데. 저녁이 되자 엄청난 추위가 엄습해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정자가 나왔는데요. 해가 다 저물었습니다. 이 상태로 우두령에 오르는 건 무리였습니다. 오늘따라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 뒤까지 쭉 가봤거든요. 근데 무슨 구멍가게 하나 없어요. 마을 주민분께 사과 3알을 얻었습니다. 오늘 저녁이에요. 감사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딩 준비가 끝났습니다. 오늘 첫 번째 목적지 우두령으로 갈 건데요. 우두령보다는 일단 밥을 먹어야겠어요. 백두대간 문화관광 1번지 상촌. 안녕하세요. 사장님 혹시 밥 좀 먹을 수 있어요? 예. 오예. 아침부터 횡재를 한 기분이었습니다. 방이라는 거 있어요. 여기 안에 보면은 무슨 예, 가서 구경하세요. 식당이 아기자기하게 꾸며졌고 음식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자연산 송이. 식사를 마치고 우두령으로 향하는 길,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쳤습니다.
달 내내 맨날 고갯길만 오르다 보니 이게 자고 일어나도 다리에 피로가 풀리질 않아요. 다리가 천근만근입니다. 오늘따라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파서 그런 건가 싶어 사과를 하나 꺼내 먹었습니다. 별로 효과는 없었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페달을 밟았습니다.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백두대간 우두령에 도착했습니다. 소 그림이 있어요. 아니 소 조각이 있습니다. 다음 목적지 부항령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페달을 밟는 다리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우두령도 겨우 올랐건만 눈앞에 이런 오르막길이 나타나자 멘붕이었죠. 오늘은 자전거는커녕 자동차 한 대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외진 곳인가 봐요. 다리가 이제는 잘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펌프를 처음 풀러봐요 오늘. 공기압 문제 없는데? 타이어 공기압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타이어 공기압을 최대 한계치까지 넣습니다. 아무래도 페달이 약간 가벼워진 것 같긴 해요. 이 근처는 그냥 슈퍼가 없어요. 슈퍼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게 없다고 생각하니 더욱더 괴로운 것 같아요. 배가 고파지는 것만 같습니다. 가는 길에 할머니께 여쭤봤더니 월곡이란 곳까지 가야 슈퍼마켓이 나온다고 하네요. 할머니께서 월곡이란 데 가면은 슈퍼마켓이 있을 것이노라 했는데 진짜 여기 월곡이란 데 제가 도착했습니다. 계십니까? 3,300. 4,300. 물건값을 깎아주는 슈퍼는 난생 처음 봤습니다. 요 학교가 하나 있는데 학교에 12명밖에 없대요. 아이들이. 학생들이 줄어들다 보니 슈퍼에 과자 같은 걸 갖다 놓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뚝방에 앉아 맛있게 빼빼로를 먹다 보니 벌써부터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잠시 준비 운동을 하곤 다시 페달을 밟았죠. 체력이 다 떨어졌습니다. 정신력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삼도, 전라도와 경상도와 충청도가 만나는 그런 건가? 드디어 부항령에 도착했습니다. 와, 이제 기진맥진해서 더 이상 달릴 수가 없어요.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저는 처음으로 전라북도에 도착했습니다.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덕산제까지 지름길입니다. 엄청 멋지다. 덕산제로 향하는 길, 오늘 하루 동안의 고생을 보답이라도 하듯 멋진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와, 굉장히 멋지다. 와. 여기서부터 3km는 대덕제 구간입니다. 눈 비 올 때는 거북이처럼 달리세요. 오늘은 이게 끝이야. 더 이상은 못 가. 덕산제.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달린 끝에 덕산제에 도착했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거렸죠.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나 죽어. 저는 항상 포기가 빠른 사람이었죠. 학교도 중퇴하고 직장 생활도 길어봐야 3년을 넘기지 못했죠. 그러던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자전거를 타면서 이렇게 바뀌게 되었죠. 그 둘의 공통점은 노력한 만큼 성취가 뒤따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밤은 좀 한턱 싸서 여행을 시작하고 거의 한 달 만에 통닭을 먹어봅니다. 이게 8,000원짜리 이런 거나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네. 8,000원짜리 닭들이랑. 안 되지. 어머니께서 라면도 삶아주신대요. 치킨에 라면을 먹는 건 또 처음입니다. 맛있게 통닭을 먹는데 길냥이 한 마리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이리 와. 나와. 밖에 이렇게 고양이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저의 여행도 그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죠.
어제는 비상식량이 떨어지는 바람에 굉장히 고생을 했죠. 가득 들었어요. 배고프지 않으리라. 비상식량을 두둑히 챙기고 마을을 떠나려는데 이제는 벼들도 추수를 모두 끝내고 출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죠. 페달을 밟을 때마다 체인에서 찌르그럭 소리가 너무 심하게 나요. 이제 식당에서 식용유를 좀 구해서 체인에 바른다는 게 깜빡했네요. 안녕하세요. 급한 대로 근처 민가를 들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인 오일을 도포한 후엔 실수로 타이어나 림에 체인 오일이 떨어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사고개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곳은 한 번 눈이 내리면은 다음 해까지는 못 올라간대요. 다시 경상남도로 왔습니다. 경상남도는 처음인데. 소사마을, 바람도 머물고 싶은 곳 소사마을. 소사곡의 다음이 신풍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신풍령은 그리 만만치 않았습니다. 일로 가게 되면 굉장히 이득입니다. 많은 거리를 세이브할 수 있어요. 꽤나 깔딱입니다. 오래간만에 잠바를 벗었습니다. 그런데도 더워요. 하늘로 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몇백 미터 사이에 등고선 색이 2번이나 변했어요. 또다시 인고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여행을 하며 가장 크게 배운 것이 인내심이었죠. 드디어 본 도로와 합류합니다. 신풍령이 나왔습니다. 신풍령이 빼제예요. 오래간만에 땀이 뚝뚝 떨어지는군요. 여기 뭔가 약수터가 나왔습니다. 딱 보기에도 뭔가 효염이 있어 보이는 굉장한 약수터인데요. 여기 약수물이 유명한가 봐요. 아, 좋죠. 아, 좋은 거예요? 예. 까득 담아야겠다. 그 장에서도 넘어오고.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왔어요. 약수물 파워. 빼제로 오르는 길은 역시나 만만치 않았습니다. 등허리가 땀으로 흠뻑 젖을 때쯤 정상에 도착했죠. 아, 여기가 빼제다. 왔다. 여러분, 이곳은 빼제 정상입니다. 제가 저쪽에서부터 내려왔어요. 다음 목적지 60령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묵묵히 페달을 밟습니다. 이곳에서는 불평을 해도 들어줄 사람이 없죠. 그 누구도 탓할 수 없고 그 어떤 핑계도 댈 수 없죠. 지리산에 가느냐 못 가느냐는 오로지 저에게 달린 문제였습니다. 애플 쿠키도 벌써 다 먹어갑니다. 한 보따리 챙겨온 과자가 벌써 동이 났습니다. 길 옆으론 멋진 계곡과 멋진 펜션들이 계속해서 보였습니다. 저기 사천대죠? 북상명 구경이래요 저게. 가다 보니 어떤 선배님께서 멋진 암벽 사이로 드론을 날리고 계셨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이야기를 나눴죠. 이제 우리나라 전국을 다 여행하고 예. 그때는 나는 부정맥이라고 심장병이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골프를 한 6년간 이제 걸어다니면서 조금 쳤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한 95% 나왔다고. 몇 년째 여행을 다니신다는 선배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해가 져버렸습니다. 큰일 났어요. 지금 제가 가야 하는 게 서상면이란 곳인데요. 거기까지 16km 남았어요. 16km라면은 와, 1시간도 훨씬 더 걸려요.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아까 인터뷰를 대충 마치고 빨리 갔어야 되는 건데 이게 아주 첩첩산중이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오르는 고개가 보통 고개가 아닙니다. 꾸불꾸불한 어디지 대체? 하늘에는 무수히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뭔진 모르겠지만 앞쪽에 불빛이 보입니다.
뭐 가로등 같은 게 있나 봐요. 오, 가로등이 있습니다. 저 불빛 하나가 얼마나 따스하게 느껴지고 고맙게 느껴지는지 모르실 거예요. 이게 몇십 분 만에 가로등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엄청난 다운힐이 펼쳐질 거란 걸 직감했습니다. 제 체력이 모두 바닥났습니다.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요. 물도 없습니다. 제발 이 내리막길의 끝이 마을이길 빕니다. 아, 이게 뭐야? 이쪽은 오프로드입니다. 산장이 나왔습니다. 산장. 아, 예. 예. 예, 여기서요? 예, 주무시고 감사합니다. 깨놓고 그러니까 예. 밥은 혹시 지금 먹을 수 있나요? 제가 죽다 살아났어요. 고기도 없이 김치 이렇게 예. 끓여갖고 먹었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계곡에 가고 물고기 몇 마리 잡았어요. 예. 물고기를. 예. 그래갖고 이제 그거 해쳐갖고 네. 여기서 먹는다고 이제 물고기. 아. 물고기 잡은 거. 아, 이게 물고기예요? 예. 저 좀 먹어봐도 돼요? 예, 잡사봐. 난 못 잡수면 싶어도 안 드린다. 아니요. 이 뭐 없어서 못 먹죠, 이런 거는. 아, 서울에서는. 고라기. 뭐 피레미 같은 건가요? 예, 비레미 연민 물고기. 야물. 고소해요. 예, 고소해요. 그 네. 무채하고 같이 잡어요. 사장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숙박비와 식사비를 모두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방을 무료로 빌려서 사용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보일러는 떼지 않는 조건이었죠. 오늘은 호강하는 날. 제가 어제 고갯길을 하도 힘들게 넘어서 찾아봤더니 어제 제가 넘어간 고개가 남리형이란 곳입니다. 이 등고선을 보니까 청고지예요, 청고지. 해발 1000m입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산장을 나섭니다. 오늘 첫 번째 목적지는 60령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는데요. 아이고, 마을 멍멍이들이 다 한 자리에 모였네. 이거 이 멍멍이들아. 야, 비겨. 옆으로 비겨. 앞으로 뛰지 말고. 멍멍아, 옆으로 가라고. 멍멍아, 꽁지가 빠지겠다. 꽁지가 빠져. 아직 오픈 전이에요. 식당 문을 안 열었습니다. 들어가서 사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준비된 게 아직 반찬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세요. 너무나 추우니까 와, 아침부터 그 언덕백을 내려오니까 온몸이 꽁꽁 얼어서 식당 앞에 서갖고 잠깐 몸 좀 녹이고 갈게요 사장님 그랬더니 사장님 아이고 많이 춥구나 하면서 이렇게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따끈따끈한 국밥이에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찌찌개에 돼지고기가 듬뿍 들었어요. 이때쯤 돼서는 웬일인지 모르게 밥 한 끼를 먹더라도 감사한 마음이 들곤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곤 양갱을 잔뜩 싸서 60령으로 향했습니다. 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 말고도 여기로 오르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양갱이로 발사! 양갱의 파워 덕분에 60령을 쉽게 올랐습니다. 해발 734m. 마을 아래서 60명이 모여야지만 산을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60령. 지도를 확인해 보니 다음 목적지는 무릉고개였습니다. 굉장히 이쁜 길이 이어지고 있네요. 여기가 농계생가랍니다. 무릉계곡으로 향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제발 비가 내리면 안 되는데. 눈인지 비인지 모르겠지만 뭔가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위에는 도로가 다 젖어 있어요. 바람도 점점 거세지고 있어요. 자꾸만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상에 올랐지만 웬일인지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무룡고개에서 내려오는 길, 아니나 다를까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이 밑에는 그나마 가랑비가 좀 멎었어요. 산 위에만, 위에 부분만 그렇게 가랑비가 내렸었나 봅니다. 바지가 다 젖었어요. 양갱 하나를 베어 물곤 우중 라이딩에 돌입했습니다. 지리산이 코앞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서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차라리 눈이었으면 좋았으련만. 슈퍼 사장님께 여쭤보니까 근처에 그 온천 호텔이 있다고 합니다.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오늘은 내가 빨리 해놓을 걸 다 해놓고 요 맛있는 간식들을 먹으면서 여기서 TV를 볼 겁니다. 옷들도 다 저렇게 널어놨으니 밑에 내려가서 성우이신 사장님을 한번 인터뷰를 해보고 싶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70년부터 이제 목소리를 했으니까 내가 12기인가 13기인가 지금도 NC 소프트 그 오락 영화 거기 마왕 깜짝이야. 깜짝 이곳이 어제 저녁 제가 비를 쫄딱 맞고 도착한 번안면인데요. 다음 날 아침 먼저 밥을 먹기 위해 마을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덕분에 잘 잤습니다. 저기 호텔 가서. 근데 아침 먹을 만한 데가 있을까요? 지금 시간에? 지금? 네. 다 문이 닫혀져 있더라고요. 아, 여기요? 밥이 나오는 동안 요 밑에 마트에 가서 초코 과자를 조금 사야겠어요. 그동안 여행을 하며 돈 몇천 원 아끼려다 고생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이제 지리산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굶지 않겠다며 과자를 한 보따리 샀습니다. 든든하게 챙겼어요. 딸기.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저 먼 산에서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비가, 오늘은 눈이 저를 힘들게 하는군요. 제가 있는 이쪽은 눈이 안 내리거든요. 그때 저쪽은 대설입니다. 대설. 난리 났어요. 이제 여기까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야, 안 돼, 절로 가. 정말 큰일이다. 한방눈이 내려버리네. 아, 저는 지리산까지 가야 되는데 눈이 이렇게 와갖고 큰일 났어요. 일단 밥부터 먹고 생각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대로 백두대간이 좌절되는 것인가? 밥을 다 먹었습니다. 밖에 한번 나가볼까요? 자, 허!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모르겠습니다. 눈이 이렇게나 오고 있습니다. 아, 고지가 코앞인데 막판에 이런. 아, 하염없이 내리는 눈이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뼈다귀 집에서 지금 제가 1시간째 있어요. 근데 여기 사장님께서 그 댁에서 오늘 하루 재워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웬일인지 오늘이 아니면 영영 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물점에서 간단한 장비들을 구매했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곧바로 출발했습니다. 풀 세팅입니다. 가보죠. 한 가지 다행인 건 어느새 눈이 그쳤다는 것이죠. 자, 산을 넘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씨, 끝난다. 경치가 끝난다. 한바탕 폭설이 내리더니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때의 기억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저런 산을 3개 정도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달리다 보니 비가 내리던 어제보다는 훨씬 수월한 느낌이었습니다.
다만 타이어에 자꾸만 달라붙는 눈 때문에 고생이었죠. 세상이 고요했습니다. TV 리모컨의 음소거 버튼을 누른 기분이었죠. 복성이 이제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여기까지 얼마나 힘들게 올라왔는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온통 눈으로 뒤덮인 표지판 때문에 몇 번이나 길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고생스럽게 산길을 내려오니 그제서야 눈발이 사그러들더군요. 길이 끊겼어요. 이제 이번엔 길이 끊겼습니다. 뭐가 이렇게 많이 꼈어? 들어온 게 나와. 이제 살아난 것 같아요. 왠지 눈이 그치니까. 딸기 쿠키를 먹어서 나의 전의를 더욱더 불태워야겠어요. 딸기 쿠키를 먹고 나니 햇님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지리산 자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웅장하네요. 그리고 지리산 능선이 한눈에 보이는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지리산의 모습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끝이 없네요. 산봉우리들이. 그 아름다웠던 길을 따라 여원제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지리산뿐이었습니다. 되게 큰 마을이네요. 여기는 인월면입니다. 여기서 내일 백무동 계곡까지 출발하는 첫 차가 7시 30분에 있어요. 아침 오전. 여관방에 자전거와 짐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아침 일찍 지리산으로 향하는 버스를 탔죠. 버스에 저밖에 없어요. 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산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상으로 향할수록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곳의 풍경은 이미 한겨울이었습니다. 정상 부근에 도착하니 눈꽃들로 장관이었습니다. 천왕봉이에요. 정상석에는 이런 글씨가 써져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기상, 여기서 발원되다. 다음 날은 날이 맑게 개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지리산으로 향했습니다. 딱 시작하는 입구부터 깔딱이 시작됩니다. 저에겐 아직 2개의 봉우리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기분 좋은 출발이었습니다. 오, 멋져. 온 세상이 밝게 빛났습니다. 여기까지 온 걸 축하해주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자전거야, 너가 참 고생이 많다. 타이어가 엉망이 되고서야 정령치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왠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눈이 좀 쌓이긴 했지만 뭐 내려가는데 지장은 없겠지. 마지막 목적지 성삼재로 가보도록 하죠. 삐쩍 마른 코울리게였던 제가 여기까지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저는 전라남도에 접어들었고 달궁 삼거리를 지나자 다시 한번 오르막길이 시작됐습니다. 해가 저물자마자 도로가 얼 거예요. 그래서 해가 떨어지기 전에 구례에 도착해야 됩니다. 성삼재가 얼마나 높지? 거기도 1000m 넘나?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남은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있어요. 성삼재 정상입니다. 백두대간 60개 봉우리를 넘어서 한 달 만에 여기까지 왔어요. 집에서 출발한 지 31일 만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때의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죠.